지나?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식사는 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식사는 하셨나요? 네. 예. 보니까 당진 뉴스에도 나오셨더라고요. 당진, 아, 네. 당진 뉴스에 뜨개질 바늘, 그거, 재능 나눔해가지고 나오셨죠. 들리세요? 예, 네. 예. 그래서 기사를 좀 봤어요. 네, 좀 끊겨서 네. 예, 기사를 좀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능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아니요. 감사합니다. 뭐지? 블로그랑 브런치 보니까 굉장히 반찬 음식 같은 거 잘 하시는 것 같던데 되게 예. 반찬 같은 거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류의 책을 쓰고 싶으세요? 아, 네. 저는 처음 전자책을 발행하는 거여서, 근데 소리 잘 들리시나요? 끊기는 것 같아서. 약간 지연 반응이 있긴 한데 들리긴 잘 들려요. 아, 들리긴 잘 들리세요? 근데 아, 약간 좀 네. 시차가 좀 있는데 괜찮은. 아, 괜찮으세요?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저기 뭐지? 처음 전자책을 하는 거여서, 네, 뭐 특정 지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대상은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네. 이런 일을 하면 부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음, 전자책에 넣고 싶었어요. 부업으로 부업을 그러니까 지금 뭐지? 인플루언서시죠? 아, 네. 제가 인플루언. 이쪽으로 옮겨야 돼요. 너무 지저분하죠. 아,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예. 인플루언. 어, 아, 예. 잠시만요. 천천히 아, 네. 하세요. 예. 이렇게 할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써놓으신 좀 원고가 좀 있나요? 어떠나요? 어떠신가요? 지금요? 아, 네. 좀 쓰고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하게 됐는지 음, 그런 거 처음 부분을 썼고요. 예. 제목이랑 목차까지는 쓰긴 썼는데, 음, 어, 뭐랄까, 이게 맞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확실하게 잘 된 게 없어서인지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예. 쓰기가 자꾸 망설여져요. 그러실 수도 있죠. 예, 처음에 지금 책 내시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망설여지고 그렇죠. 이거 내도 될까 막 그런 것도 있고 막 확신 그런 게 아직 그러니까 본문은 안 쓰셨어요? 본문은 이제 제가 왜 여기를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본문은 썼어요. 알겠습니다. 그게 본문일까요? 네. 뭐 솔직히 뭐 본문이 요즘에는 전자책이 또 블로그의 글들을 통해서 쓰시는 것도 있고 일단 제가 볼 때는 뭐지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을 한번 되돌아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뭐지 어떻게 보면은 맛집 인플루언서랑 네. 보니까 뜨개질 코바늘 뜨개질하고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또 하나는 뭐죠? 코바늘하고 또 하나는 다른 뜨개질이 있던데요. 뭐죠? 그게요? 아, 대바늘. 대바늘하고 두 가지가 있죠. 네. 거기서 성과하신 거랑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시죠 지금요. 아, 네. 그런 과정들을 한번 쭉 적어봐도 좋을 거라는 저는 네이버 블로그 보면서 그리고 되게 선한 나눔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막 재능 기부해가지고 막 그런 인생 라이프 스타일 한번 정리해 보시는 책도 좋을 것 같고 뭐 그 사전 질문지에 보시니까
주로 읽는 책도 그런 분야의 책들을 좀 읽으시는 것 같아요. 결이 맞는 네, 책을요. 네, 맞아요. 예, 그런 진짜 잘 맞으셨어요. 그런 줄로 지금 쓰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죠. 네, 그래서 제목도, 제목 뭐예요? 가제는 뭐예요? 한번 지금 어떻게? 예, 네, 저 여기다 쓸게요. 느리지만 예. 괜찮아, 엄마니까. 맞다. 그때 뭐지? 사전 질문지에도 그렇게 하셨죠. 느리지만 괜찮아 엄마니까. 아, 네, 그러니까 이 왜냐면, 느리다는 게 어떤 의미세요? 느리지만 괜찮아 엄마니까라는 게. 이 포인트가 제가 겪었던 게 어, 유튜브에서 1,000만 원 버는 그런 이슈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예, 그거를 성공의 기점으로 생각했을 때가 있었던 거로 저는 기억이 나서, 음, 어, 빠르게 성장하는 것보다 느리게 성장을 해서 반복적인 작은 행동으로 내가 이루어내는 게 정말 큰 성장 과정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음, 너무 큰 성공이라는 게 크게만 생각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예, 성공이 아니라 작은 행동이 반복적인 게 성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쓰게 됐죠. 느리지만 괜찮아 엄마니까. 어, 네. 그 그리고 인플루언서, 예, 엄마여서 그 인플루언서도 되게 금방 되신 것 같은데 보니까 금방 되셨어요, 근데요? 어떠셨어요? 네, 금방 됐어요. 뼈 어, 갈았어요. 예? 뼈를 갈았어요. 되게 인플루언서 아무나 되는 게 아닌데 이 정도만 해도 되게 근데 저가 브런치랑 블로그 보고 있으니까 되게 배고파지더라고요. 사진을 되게 잘 찍으시는 것 같던데. 네. 그래서 그것도 글을 쓰려고 제가 그 집밥을 시작한 거였어요. 예, 되게 저녁 먹었는데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이게 배고프게 되게 맛깔스럽게 사진을 찍으신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아, 네. 만나보면 되게 재밌으실 분일 것 같다. 되게 그러니까 어, 근데 솔직히 브런치에 이렇게 브런치가 글 쓰는 데인데 이제 뭐지 그 먹는 사진 올리시는 거는 제가 처음 봤는데 되게 이렇게 브런치도 되게 쉽게 되셨나 봐요. 근데요. 네. 블로그 보고 그냥 선정이 됐어요. 그냥 됐어요, 그냥. 네, 제가 블로그를 쓴 것도 어, 엄마를 포인트로 해서 쓴 거였거든요. 예, 저희가 자고 있으면 엄마의 그 뭐라지? 압력밥솥의 추 소리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거를 추억이 있어서 예, 그런 거를 거기다 녹였죠. 뭐가 블로그에. 음. 그래서 그래서 블로그에 그거 그 소개글도 보니까 사남매 중에서 막내라고 네, 그걸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 스토리가 되게 재밌게 쓰셨던데 그걸 보면서 이분 좀 글 좀 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그냥 되게 글을 임팩트하게 되게 뭐 길지도 않은데 근데 쭉 읽어보니까 이분의 스토리를 뭐 한 개 잘 녹여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딱 봐도 진짜요? 예, 되게 사진도 되게 좀 뭐랄까 분위기와 맞게끔 해가지고 되게 그 감각이 좀 있으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처음 오시는 블로그 분들이 이분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이거를 보면은 유나미 씨에 대해서 작가님에 대해서 이런 스토리가 있었구나 스토리텔링을 되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되게 에세이 같은 것도 쓰고 싶으신 그런 마음도 있으신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느끼는 저의 글쓰기 단점이 예. 중얼중얼 거리는 것 같은 거예요. 중얼중얼. 그러니까 약간 네, 좀 길게 쓰는 듯한 느낌? 어,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은 네, 좋은 생각 도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만드라타도 하세요 원래 기존에 하셨어요 만드라타요? 네, 원래 제가 하던 방식인데 어, 제가 다이어리를 작성하는 걸 좋아해요. 끈적이는 거 좋아하시네요. 네, 그래서 지금 4년 됐거든요. 그리고 음, 수첩을 이렇게 모으는 걸 좋아하고 음, 그거를 한 권을 다 쓰는 거를
완성을 해야 좋아해요. 그래 되게 계획적이시네요. 어떻게 보면은요. 네, 그래서 뭐를 한다 하면 그거에 대한 목표는 정확하진 않지만 작게 이루긴 하죠. 그래서 음, 성취를 그래도 그 책도 제가 볼 때는 요번에 이제 한 권 내신다고 하시니까 한 권만 내실 건 아니죠. 계속 내시고 싶으신 거죠. 한 권 네, 낸다면. 예, 제 생각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예, 코바늘이 돈이 안 되지만 도안 작업도 하고 싶고 음,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책도 판매하는 경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 본, 그래서 예, 예, 수업 강의까지 거기다 올려서 예, 결제를 하면 제가 가는 거죠. 아, 네. 그래 되게 저희 수업은 일단 작가화에다 내신데 작가화 플랫폼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아, 네, 저 그거 너무 하고 싶어서 여기 신청하게 됐어요. 작가화에 그러니까 유페이퍼랑 작가화 두 군데 있는 거 아시죠? 전자책 플랫폼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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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군데 있고 또 하나는 북쿠크가 있는데 저는 유페이퍼도 예전에 처음에 써봤는데 어, 작가화가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작가화를 쓰는데 한번 작가화도 검색하셔가지고 가입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 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되게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되게 사업화 비즈니스화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가 볼 때는 이 책을 내시고 나서 유나미 작가님이 하시고 싶은 비즈니스와 연계돼가지고 이 책을 내면은 아무래도 두 권, 세 권 내면은 유나미 작가님의 어떤 브랜딩이 될 수 있을 거니까 되게 그리고 유나미 작가님은 지금 전혀 안 해놓은 상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검색하면은 유나미 코반을 뜨개질하니까 검색이 되더라고요 네이버에서요. 그러니까 어, 당진에도 어. 뉴스도 나오고 그러니까 전혀 기반이 없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요번에 책을 한 권 내시면은 더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 기회에 유나미 작가님이 책 내시고 네이버 인물 검색 등록도 한번 해보시죠. 그런 것도 생각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절차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어, 솔직히 그 블로그를 안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짝 또 키우고 있어야겠다. 전문성 있게 코반을 좀 넣어야겠다 해서 월요일부터 시작이에요. 그 네이버 인물 등록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그래서 유남이 치면은 이제 뭐 검색되면은 그것도 약간 공신력이 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하시면서 ISBN 나온 전자책 있으시면은 작가 등록이 모르겠어요. 지금 네이버가 정책이 근데 블로그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지금요. 그게 아, 네. 네이버가 예전에는 전자책이 책으로 검색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검색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글감에서요. 예, 그래서 일단 그 6주 동안 책 쓰시면서 어, 요번에 또 네이버 인물 등록도 한번 하시면서 요번에 비즈니스 초석화를 한번 더 키워보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강의를 네, 시작하도록 감사합니다. 할게요. 네. 강의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여기 책 쓰기 여정으로 지금 슬라이드 보여요? 네, 네. 예.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네, 책 쓰기 여정으로 오신 유나미 작가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나미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의 퍼스널 브랜딩 전자책 쓰기의 여정에 같이 하기로 된 저는 여행 가이드이자 또 동반자인 안세진 작가입니다. 네, 이렇게 같이 함께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유나미 작가님의 브랜딩이 될 수 있도록 책 쓰기에 저가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퍼스널 브랜딩 책 쓰기 아카데미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안세진 작가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네, 저의 종이책이 작년 1월 달에 나왔어요. 그 퍼스널 브랜딩 전자책 쓰기 바이블 위드 AI라고 MZ 세대를 위한 전자책 쓰기 첫걸음이라고 이단북스에서 종이책으로 처음 나왔는데 만약에 관심 있으시거나 한번 읽고 싶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낸 전자책 쓰기에 관련된 노하우랑 스킬들을 아마 여기다 다 집약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다양하게 전자책을 좀 많이 냈는데 저는 처음 쓴 책이 독서법에 관련된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처음 책이 뉴페이퍼에 나온 독서법으로 해가지고 서평 쓰기의 즐거움 그리고 미라클 독서법, 함께하는 독서법이라고 해가지고 세 권을 냈고 그 이후로 쭉 이제 독서에 대한 책을 냈고 리더스 아이를 체험하라는 책도 냈고 또 글쓰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MZ 세대를 위한 글쓰기 치트키라는 책을 내기도 했고 또 제가 학원과 끌어당김의 법칙, 부의 법칙에 대해 관심이 많아가지고 시크릿을 보고 저의 나름대로 해석한 책인 부의 법칙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고 또 이 책은 얼마 전에 이제 유나미 작가님한테도 드린 책마법사의 전자책 쓰기 특기라고 전자책으로 이제 제가 그동안 전자책 쓴 그 내용에 대해서 집약해서 노하우를 한번 내본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궁금하시면은 책들 한 번씩 보시면 좋고 제가 또 가정 중에 필요한 책들 있으면은 드릴 테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 네, 리뷰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큐리어스 전자책 쓰기 리더 강사로도 활동을 했고요. 또한 작가와 유페이퍼에서 21권 전자책을 발간했고 또 포레스트 웨일이라는 그런 출판사에서 공집 15권을 참여했고 매달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강의 코칭 컨설턴트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글쓰기에서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그 신앙론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이제 기독교 교리로서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독서와 글쓰기, 책쓰기가 이 성부, 성자, 성령이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다는 거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독서와 글쓰기와 책쓰기는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좋아하면 독서를 하게 되고 그 책을 읽고 나서 내 나름대로 정리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서평도 쓰고 나름대로 독후감도 쓰면서 조금씩 이제 글을 쓰면서 끄적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 기록이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이제 그 기록을 온라인상에서 기록하는 것이 블로그가 되고 그 블로그의 글들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내는 것이 책쓰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독서와 글쓰기와 책쓰기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유기적으로 하나의 그 집합체로서 연결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나미 작가님도 독서와 글쓰기, 책쓰기를 하나의 그 톱니바퀴로 여기고 유기적으로 활동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책 쓰는 과정은 단일 행동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단계가 서로를 끊임없이 이끌고 다시 순환시키며 결국에는 우리가 책을 읽게 되면은 나만의 책을 쓰고 싶고 또 나만의 책을 쓰기 전에 조금씩 글을 쓰면서 그것들이 조금씩 모이면서 한 권의 책이 되는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나미 작가님이 지금 조금씩 그 느리지만 괜찮아 엄마지만이라는 그런 글을 쓰시면서 이거를 책으로 내고 싶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독서와 글쓰기, 책쓰기의 순환 구조를 꾸준히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구분되면서 하나의 본질을 이루는 삼위일체와 같은 구조인 것처럼 이 세 가지의 활동 또한 어느 하나가 빠지면 전체가 완성되지 않는 하나의 유기적인 구조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독서는 모든 근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는 모든 글의 근원이고 우리가
먹었으면은 이제 배출을 해야 되는 것처럼 내 안에 어떤 사상과 메시지와 사고가 인풋이 되면 이제 글쓰기로서 아웃풋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독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부가 창조의 시작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독서는 우리의 글쓰기와 책쓰기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독서가 우리의 사유, 시선, 표현력의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 독서는 이제 다양한 관점의 씨앗을 뿌려주게 됩니다. 아울러 문장의 결을 완성해 주고요. 또한 사고의 깊이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 동안에 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경험들이 직접 경험치는 한정적이지만 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사유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사고의 깊이를 넓혀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작가에게 새로운 언어와 세계를 공급해주고 한 권의 책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작은 창조의 재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함으로써 글쓰기와 어떻게 보면 책쓰기의 연료와 재료가 쌓여가면서 그것들이 이제 포화 상태가 이르게 되면 마침내 이제 내가 책을 내고 싶다, 내가 한 권의 책으로서 완성하고 싶다는 그러한 모멘텀이 완성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쓰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실천 성자라고 우리가 비유할 수 있는데요. 글쓰기 단계는 독서를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이 됩니다. 성자가 세상에 나와 구체적인 삶을 살았던 것처럼 글쓰기는 우리의 생각을 현실로 구현하는 작업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독서로 받은 각자만의 저마다의 관점을 나만의 해석으로 확장하고 또 사유를 통해서 문장이나 형태로 만들게 되고 경험과 배움을 하나의 구조로 정리하여서 삶의 조각들을 언어로 엮어 만드는 의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쓰기를 추상적인 어떤 지식을 구체적인 언어로 육체화하는 과정이라고 비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연했던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그런 사상들이 글로써 표현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구체화되면서 기록으로 남게 되고 이것을 또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책을 쓸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와 글쓰기가 기초적인 단계인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책 쓰기는 어떻게 보면 완성으로서 성령이라고 저는 비유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제 이 책 쓰기는 독서와 글쓰기에서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왔던 활동에 대한 결실을 맺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듯 책 쓰기는 독서와 글쓰기를 하나에 연결하면서 한 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작가가 갖고 있는 한 축의 그런 메시지를 꿰어서 나의 사고의 덩어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쓰기는 그동안의 독서와 글쓰기를 응축하고 정리해서 하나의 메시지로 만들어낸다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책 쓰기를 하시면 보통 컨셉이라고 하는데 이 컨셉이라는 것은 그 책이 독자에게 하고자 하는 중심 키 메시지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지만 컨셉이 독특하고 컨셉이 차별화되고 컨셉이 신선해야지만 이 책이 독자들한테 사랑받고 또 선택받는 책이 되는데 이러한 활동의 근본적인 전제 조건은 다양한 독서와 또 글쓰기가 있어야지만 완성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 쓰기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할 수도 있고요. 또한 독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다듬을 수도 있고 또 한 큐의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책으로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작가의 관점과 삶을 한 권의 형식으로 봉인한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책 쓰기가 완성되면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은 다음 책을 향한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나미 작가님이 이제 한 권의 책을 내시게 되면 또 다음 책을 또 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나미 작가님이 하시고 있는 지금 바느질 활동이나 아니면은 반찬 등 다양한 아이템들을
엮어가지고 그것을 시리즈로 내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유나미 작가님을 대중들에게 좀 더 정리되고 뭔가 메가 포인트로서의 하나의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저는 책 쓰기라고 완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퍼스널 브랜딩 하면서 개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시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클래식한 도구이지만 세월과 역사가 지나도 꾸준히 어, 지속될 것이 바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한 걸 완성하시는데 이나미 작가님이 어, 매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요소는 순서가 아니라 선순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독서를 많이 하다 보면 기록을 해서 글쓰기를 낳게 되고 글쓰기가 다양한 글들이 모여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이어지고 책을 쓰게 되면 또 다른 독서를 부르게 됩니다. 이것들이 선순환돼서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하면은 작가라는 존재로서의 유나미 작가님이 탄생하게 되고 또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대중들에게 각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서만 하면 지식이 쌓이지만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서를 한다는 거는 지식을 소비하고 흡수하는 형태지만 우리가 책 쓰기를 하게 되면은 지식을 이제 창출하고 내뱉는 그런 창조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서에서 이제 책 쓰기로 과정으로 활동을 좀 패러다임을 전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존의 수동적이고 어떻게 보면 남이 써놓은 글만 소비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나만의 책을 쓰면서 나만의 그런 지식과 사상들을 대중들에게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창조자의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만 하면 또 우리가 의미 없는 근거 없는 문장들이 쌓여서 흔들리게 되지만 책 하나의 책으로서 그것이 엮이게 되면은 그 하나하나의 그 챕터의 글들이 시너지를 발휘해서 어떻게 보면 대중들에게 커나큰 그런 메시지로 내서 깊이 있는 형식으로 깊이 뭔가 그 파급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요소는 반드시 한 몸으로 움직여야 하고 따로 흩어져 있지 않고 서로를 강화하며 결국 하나의 본질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가의 성장도 이 사이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삼일체 사이클을 꾸준히 돌리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기게 돼요. 일단 독서의 눈이 깊어지게 되고요. 글의 밀도가 높아지고 책의 품질이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이제 책만 읽던 독서가의 삶에서 이제 책을 쓰는 작가의 삶으로서 위치가 바뀌게 되면은 아무래도 보는 시야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데 그런 스탠스의 변화가 이제 독자에서 작가로 변하게 되면 이제 기존에 보던 책에서의 달라진 자신의 어떤 시야와 어떤 관점과 어떤 사상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작가의 메시지로서 대중들에게 내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 전달자가 될 수 있고요. 아울러 이제 내 책을 내므로써 브랜딩도 탄탄해지게 되고 책을 출간한 후 독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작가의 관점으로서 읽게 되는 독서자로서의 어떤 신분 상승이 될 수 있고요. 이는 다시 정교한 글쓰기와 책쓰기로 이루어져서 유나미 작가님의 깊이가 계속 확장되고 성장하며 발전되는 그런 선순환의 과정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삼일체적 사이클을 반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부 독서, 성자 글쓰기, 성령 책쓰기 세 가지 활동을 꾸준히 지속하시면서 이것들이 각각이 분리되지 않은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이클을 꾸준히 지속하고 반복하시면 자연스럽게 작가가 되고 또 내 이름이 온라인상에서 브랜딩이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들이 메시지가 되고 결국 한 사람의 세계관이라는 책이라는 형태로 세상에 남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혹시 나폴레옹 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나폴레옹 힐은 지금 듣고 계시죠? 아, 네. 제가 집중하느냐고 마이크를 껐어요. 아, 예. 아이고, 잠깐만. 그 나폴레옹 힐 혹시 들어보셨어요? 유튜브에서 잠깐 본 것 같아요. 아, 예. 그 저는 책 쓰기에 그 마인드를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아, 그 책 쓰기에서 마인드와 어떻게 보면 확언과 명상과 저는 나폴레옹 힐의 그 작품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그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또 나폴레옹 힐의 그 사상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화공과 명상을 통해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 안에 있는 불을 이게 독자들과 대중들에게 뿜어냄으로 인해서 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폭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작가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작가가 되는 스킬도 중요하거든요. 어떤 뭐 스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마인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어떤 선한 영향력과 선한 에너지가 넘쳐 있어야 되고 이거를 대중들과 독자들에게 흘러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저는 책 쓰기의 작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마인드가 멘탈이 튼튼해야지만 글도 탄탄하게 쓸 수 있고 기획도 원만하게 나아갈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가의 어떤 태도와 멘탈은 자연스럽게 문장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멘탈이 확고히 선 자만이 끝까지 쓸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좋은 글을 쓰는 사람에게서는 좋은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나미 작가님도 어, 학원이랑 명상 같은 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내 안에 좋은 그런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어, 되뇌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글로도 연결되고 블로그 쓰실 때 글에서도 녹여지고 또한 그 하시는 뭐 유튜브나 브런치에서도 그런 어떤 사상들이 뿜어져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인드 정립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예. 혹시 학원은 들어보셨어요? 네. 학원을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아, 혼자서 하고 있어요. 하고 계시군요. 예, 잘하시고 계시네요. 예. 그러니까 학원 어포메이션 그것이 이제 아시겠지만 내면의 우리의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는 작가라는 그런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 또한 내가 하는 메시지들이 대중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항상 되뇌이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또 학원은 작가의 불안감을 줄이고 에너지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현대에 살아가면서 이제 명상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볼 수도 있고 잠시 멈추면서 내 안에 내면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명상도 제가 볼 때는 책을 쓰는 작가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면의 에너지를 어떻게 보면은 어, 매니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해서 글쓰기는 마음 상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표출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명상을 함으로 인해서 생각을 멈춰주시고 창작의 에너지를 깨우시길 바라고요. 하루 5분이라도 명상을 하시면서 이렇게 글을 쓰시면 글의 질이 달라지게 되고 좋은 작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 읽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네. 그 거기서 모닝 페이지라는 게 나오잖아요. 음, 그 모닝 페이지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무의식 중에서 쓰는 그런 활동을 해서 창작 활동을 하라는 고 아티스트 웨이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학원을 하고 또한 명상을 통해서 하루를 일깨우면서 또 무의식 중에 그런 내 안에 어떻게 잠재된 의식들과 무의식 세계에 있는 것들을 표출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시면서 내 안에 창의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는 그런 습관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나미 작가님이 가지고 있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다양하게 에너지를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런 에너지들을 많이 글로써 표출해가지고 이것들을 컨텐츠로서 좀 만드셨으면 하는 작업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부의 마인드를 어, 부의 마인드를 이렇게 정의하면은 우리가 부의 마인드는 돈을 사랑하는 태도가 아니라 가능성을 바라보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돈이 중요하고 뭐 명예도 중요하고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의식 공간의 어떤 풍요로움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풍요로움을 부족함에 집중하면 부족함이 커지지만 우리가 풍요에 집중하면 풍요가 커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그런 장점들을 집중해서 그거를 끄집어내서 또 그 장점들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나미 작가님이 하시는 책 쓰기 역시 이 풍요의 관점에서 유나미 작가님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끄집어내서 이거를 한 권의 책으로서 어, 내시는 그런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폴레온 힐의 핵심 사상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는 명확한 목적. 과연 유나미 작가님은 왜 책을 쓰는지에 대해서 나는 어떤 책을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첫 질문을 한번 이 첫 시간 강의를 하시면서 한번 자신에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왜 과연 책을 쓰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명확해야지만 이 책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성이 잡히거든요. 두 번째로는 마스터 마인드로서 혼자 이제 끄적거리셨고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막막하고 막연한 이 활동을 코치나 멘토 아니면 AI의 도움을 통해서 조금씩 수월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는 학원과 자기 암시를 통해서 나는 매일 나는 한 권의 책을 쓸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거라는 그런 계속된 메시지를 주시면서 멘탈 작가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남희 작가님이 첫 발걸음을 뛰시는 그런 그 모멘텀을 걸어가는 발걸음인데 이 속에서 이제 멘탈을 분명하게 잡으셔서 저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된 작가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응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또 아울러 이제 전문 지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서는 작가가 책을 쓰기 위한 어떤 연료와 어떤 그 반찬에서의 보면 어떻게 보면 재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책 쓰기는 지식을 내 언어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작가는 끈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들 작가는 엉덩이로 글을 쓴다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쓰고자 하는 어떤 그 키 메시지와 그 사상을 끝까지 붙들고 이거를 끝까지 내가 독자들에게 한 권의 책으로 탄생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가겠다는 어떤 그런 마라토너로서의 생각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번뜩이는 영감도 중요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끈기를 가지고 한 작품을 대하고 완성시키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권의 책이 완성되는 그런 기쁨의 그런 희열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확신, 끈기가 세 가지가 연결돼야 작가의 현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명확한 목적, 그리고 마스터 마인드, 그리고 학원과 자기 암시, 그리고 전문적 지식과
끈기 이 5가지를 매일 이제 되뇌이면서 한 번씩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일 한 문단씩 꾸준히 쓰세요. 짧아도 그러니까 매일 한 문단이 아니면 한 문장이라도 꾸준히 쓰면서 내가 그날 했던 뭐 어떤 활동들이나 어떤 생각들이나 어떤 겪었던 일들을 한 번씩 정리하고 기록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꾸준하게 일기를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기를 쓰면은 어떻게 보면 삶에 좀 정리도 되고 또 내 삶에 한번 좀 반추해 보는 시간도 될 수 있고 또 좀 더 내 삶의 계획들과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유나미 작가님도 뭐 다이어리를 워낙 쓰시는 걸 좋아하시니까 끄적끄적거리시는 걸 좋아하시니까 일기도 한 번씩 써보시면서 이렇게 쓰는 활동을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글 쓰는 게 일상으로서 아주 루틴으로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책 좋아하시니까 독서 하시면서 메모도 하시고 또한 그 메모를 바탕으로 내가 적용해야 될 점을 대해서 확언을 나만의 메시지로 한번 바꿔보시고 그것을 이제 내 다이어리나 아니면은 일기장에다가 쓰시면서 나만의 루틴을 만드셔서 독서가 주는 나만의 관점을 한번 받으시고 그것을 학원으로서의 나만 내 언어로서 바꿔서 힘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한 문장과 아니면 한 문단의 글쓰기를 완성하시는 이런 과정을 꾸준히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나미 작가님이 쓰시는 글에는 가치가 있고 유나미 작가님은 이미 내 안에 지금 대중들과 독자들과 어떻게 보면 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이번 6주 과정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것이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가의 마음은 문장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책을 쓰다 보면은 이제 때로는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막 대문호의 작가들의 책들을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못 쓸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뭐 비교 아닌 비교를 하게 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더 잘 쓰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이자 어떤 게 보면 도전이 될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비교하면은 또 자신을 죽이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자신이 좌절하지 않게 하시면 좋겠고요. 또 오직 어제 나만에서 비교를 하시고 내일은 또 다른 내가 탄생되고 나는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되뇌이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 쓰는 거는 일단 글쓰기랑은 좀 다르거든요. 이제 기존에는 내가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어떻게 보면 나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글을 썼다면 이제 책을 쓰기 위해서는 독자들이 뭘 원할까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보는 그런 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책들 중에서 내가 모델북으로 삼아야 될 책들을 읽으시고 또 유나미 작가님이 요즘 또 도서관에 가서서 어떤 책을 쓸지에 대해서 한 번씩 그런 뒤적여 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작가의 마인드를 장착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배들이 쓴 책들을 읽어보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책을 구조하셨고 어떻게 메시지를 창출하셨고 어떻게 책을 기승전결로 구성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 책을 토대로 나는 어떻게 독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메시지를 발견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독자가 원하는 그런 메시지와 내가 쓰고 싶은 메시지의 교집합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책 쓰기의 첫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꾸준하게 학원과 명상과 그 멘탈을 장착하시면 마인드가 정리되시면 주제는 내 안에 선명하게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오늘부터 기존에 또
잘 하고 계셨지만 오늘부터 더욱더 좀 의식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의 첫 시작은 저는 책 쓰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질문 있으세요 혹시요?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서요? 아니요, 질문은 없는데 네, 잘 기억해서 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슬라이드 보이세요? 네, 예. 자, 퍼스널 브랜딩과 책 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퍼스널 브랜딩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나미 작가님은 퍼스널 브랜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나를 드러내는 거 나를 드러내는 거. 어, 아닌가요? 그렇죠. 뭐 퍼스널 브랜딩 나를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요즘 되게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말이 되게 흔하게 쓴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 맞아요. 좀 많이 예전에는 별로 이 단어를 많이 안 썼는데 요즘엔 되게 거의 뭐 웬만한 강의들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책들 보면 되게 많이 회자되는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전보다 더 많이 그냥 익숙한 단어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1인 기업화되고 요즘 N잡러 시대에 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 스스로를 대중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을 콘텐츠화되고 나만의 어떤 상품을 이제 각인하기 위해서 개인 브랜딩이 유명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름값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코카콜라 아니면 스타벅스, 코카콜라 하면 음료수, 스타벅스 하면은 뭐 커피, 아니면 유재석 하면 뭐 코미디언처럼 딱 김연아 하면은 뭐 스케이트 해가지고 딱 뭔가 누구 누구 하면 멋있게 하면은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개인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딱 내 이름을 들었을 때,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심상화되고 이미지화됨으로 인해서 대중들에게 나를 잘 어필하고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은 좀 자리 잡는 게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퍼스널 브랜딩에서의 책 쓰기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책 쓰기라는 것이 상당히 요즘에는 콘텐츠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영상 매체도 있고 또 뭐 시각적 효과도 있고 그래서 많은 콘텐츠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중에서 그 클래식한 매체이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책쓰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책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권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의 진짜 정의는 이제 브랜딩이 아닌 것은 이제 외모, 옷, 말투 같은 포장이나 SNS 팔로우 숫자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가변적이고 일시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진짜 브랜딩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 각자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과 아니면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관점들 그리고 내가 지속적으로 대중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와 아니면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타인이 나를 선택할 때 내가 나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점과 어떠한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점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진짜 브랜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오늘 이 시간에 유나미 작가님을 사람들이 떠올릴 때 과연 대중들은 어떤 단어와 이미지와 가치로 기억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시고 있는 활동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유다미 작가님의 브랜딩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재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퍼스널 브랜딩은 제가 볼 때는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나미 작가님도 어렵게 블로그의 인플루언서가 되셨고 또 유튜브 활동도 하시고 또 브런치에 감사합니다. 반찬도 많이 올리시고 사진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유나미 작가님을 대중들에게 알리시기 위한 어떻게 보면 활동이자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신뢰 기반 그러니까 지금 직업들은 평생 직장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한한 어떻게 보면 카멜레온적인 그런 생존 경쟁에서의 그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무기들을 장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엔잡러 시대에 과연 나는 무엇으로서 대중들에게 어필하고 설명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서 이 신뢰 기반의 이제 브랜드, 나만의 그 브랜드에 있는 사람의 전문성을 가지고 컨택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의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책 쓰기 강사로서 이제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매일 저도 뭐 부족하지만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고 있고 또 정보성 글과 가치 있는 글들을 실으면서 많은 예비 독자들이 내 글을 통해서 책 쓰기의 즐거움과 책 쓰기의 의미와 책 쓰기의 또 보람들을 한번 찾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데 그렇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매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블로그에서 기록하는 어떤 기록들과 메시지와 그런 것들이 다 보면은 다 컨텐츠와 이것들이 쌓여서 나의 퍼스널 브랜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생각을 정리해서 이제 블로그와 SNS, 뭐 유튜브와 브런치에 녹여내서 표현하시면은 이것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브랜딩하는 사람은 기회가 찾아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나미 작가님은 그것들을 조금 맛보셨고 이제 계속 하실 분이니까 예, 잘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브랜딩의 3요소로선 셀프 아이덴티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어떤 철학과 세계관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립하시고 또한 나만의 키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세상과 대중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슬로건으로 만드시면 되고 또한 이거를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반복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말할 때 대중들은 그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나라는 그런 사람에 대한 존재 의식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 정체성과 메시지와 일관성을 가지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 쓰기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많은 매체들이 있어요. 영상 매체도 있고 뭐 쇼츠, 릴스, 뭐 많은 요즘엔 또 영상들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영상 세대이기 때문에 영상이나 이미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소비하는 성향들이 많은데 그래도 저가 볼 때는 책이 가지고 있는 한 권의 권위성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책은 제가 볼 때는 매체들이 아무리 뭐 AI 시대고 뭐 뉴미디어 시대라고 하지만 종이가 가지고 있는 물성과 책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위성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들을 체계화해서 흩어진 경험을 하나의 흐름으로 재정리할 수도 있고요. 또 책을 내므로써 강의로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 또한 개별 코칭도 하실 수 있고 나만의 또 클래스를 개설하실 수도 있고 비즈니스화돼서 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의 확장성을 책은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을 한 권의 책은 발 없는 명함이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쓴 책들이 지방의 어디 제주도에서도 활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경상남도의 어떤 지역 도서관에서도 내 책을 읽은 독자들이 나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남희 작가님도 이제 책 한 권을 내셔가지고 그 책을 통해서 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어떤 발없는 명함을 하나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이버와 또한 시중 서점과 검색 엔진, 뭐 네이버 이런 네이버나 네이트온 아니면은 네이트나 다음 등에 검색될 수 있는 네이버 인물 등록도 하시면서 나를 좀 더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는 인물로서 알리시는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실제 책을 쓰셔서 성공하시는 예시들은 뭐 직장인인 분은 자신의 직장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내시면 그 경험을 커리어 코치로서 활동하실 수도 있고 책 출간을 통해서 강의 요청도 들어오실 수도 있고 뭐 이력서 코치, 커리어 콜리스를 개설하실 수도 있고요. 워킹맘들이 책을 내시면 시간관리 강사로서 시간관리 경험을 전자책으로 출간해서 워크숍 강의로 확장해서 시간관리 전문가로 브랜딩하실 수도 있고 가게 사장님은 브랜드 강사로서 장사 노하우를 책으로 출간해서 소상공인 마케팅 센터 강의와 실전 장사 철학 브랜드를 완성하실 수도 있고요. 또 창업가는 자신의 그런 창업 경험을 AI를 활용해서 작가로서 하시면 그 책 쓰기와 결합해서 포지션을 확보하고 유튜브 강의와 클래스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책을 쓰시는 분들이 나만의 책을 쓰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제2의 브랜딩을 하시고 제2의 사업으로서 연결되시거든요. 그래서 우나미 작가님도 이번 책 쓰기를 통해서 좀 더 영역의 확장의 발판을 삼으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한 권이 인생의 정체성을 저는 바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씨앗 독서라는 말도 하시는데 한 권의 책이 내 인생을 바꾸는 어떤 계기가 되는 순간이 될 수 있고 또 한 권의 책을 씀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의 좀 더 변화의 패러다임의 시프트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나미 작가님도 이번 책 쓰기 과정을 이제 6주를 밟으시면서 하나의 그런 프로세스를 밟으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책 쓰기를 브랜드로 만드는 실전 로드맵은 5단계로 이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어요. 1단계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 그 핵심 경험 정리를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어떤 주제를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서 내 인생 스토리를 한번 정리하시고 두 번째 단계로는 이제 내가 그런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말할 그런 거리가 있다면 그 거리 내가 말하는 거리에 대한 대상들 독자들 내가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와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독자들은 나의 어떤 점을 통해서 찾아올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어, 질문을 던지시고 이 분야에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독자 관점에서 질문을 한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는 그 관점에서의 한 문장, 키 문장을 하나 만드셔서 이 문장을 통해서 내가 이 원 센텐스가 키 메시지로서 한 권의 책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핵심 메시지라는 것을 하나를 선정해 놓고 이 문장을 하나 붙들면서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한 문장을 나는 이 책을 한 권을 통해서 이 한 문장을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심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서시면은 이제 4단계로서 책을 이제 구조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유나미 작가님이 도서관에서 이제 내가 어떤 책을 쓰기 위해서 책을 선배 작가님들이 쓰신 책들을 뒤져 보면서 어떤 책을 쓸지 궁리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단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선배들이 쓰신 책들의 목차 방법도 한 번씩 보시면서 또 우리가 책의 한 꼭지가 이제 챕터 1의 한 꼭지가 두 장에서 두 장 반 정도를 한 꼭지라고 그러는데 선배들이 쓰신 한 챕터의 한 꼭지의 그 챕터들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 선배 작가님들이 어떻게 메시지를 전개하게 가시고 그 메시지가 어떤 중심 사상과 나의 주장에 대해서 그런 근거들과 사례들을 어떻게 적용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엿보면서 나는 이런
것들을 한번 벤치마킹 해가지고 내 책에도 한번 도입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세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원칙들을 발견하시고 또 방법들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4단계에서 가지시고 또 이제 책으로 완성하셨으면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콘텐츠를 확정하셔서 유튜브를 유튜브를 촬영하셔도 되고 블로그로 또 확정하시고 아니면 강의와 수업들을 통해서 영역들을 확정하시거나 아니면 뉴스레터를 발행하실 수도 있고요. 전자책을 발간하셔서 또 리뷰와 짧은 글들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요약해드리면 브랜드의 본질은 우리의 정체성을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체성을 가지고 또 하나의 메시지를 그 안에서 뽑아내서 일관성 있게 독자들에게나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을 거는 것이 모여서 하나의 브랜드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빠르고 또 안정적이고 정확한 방법이 책 쓰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책 쓰기는 어떻게 보면 단연간 많은 사람들이 검증된 어떤 도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책 쓰기의 힘을 이번 기회에 그 도구로서 한번 경험해 보시고 가져가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더 많은 기회를 불러오는 핵심 베이스와 펀더먼틀로서 영역 확장의 그 기회로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상 네, 퍼스널과 책 쓰기 강의를 했는데 어떠셨어요? 이 두 강의에서 뭐 질문이 있으신가요? 아, 질문은 없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잘 들으셨어요? 뭐 궁금하거나 어떤 뭐 그런 게 있나요? 뭐 어떤 뭐 생각이나 아니면 어떤 뭐 짧게 나눠주실 게 있나요? 음, 어, 안세진 작가님이 얘기해 주신 거대로 네, 내가 과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거랑 네. 책을 완성할 수 있을까? 아, 그게 다, 조금, 다 그런 얘기 다 하는 것 같아요. 예, 다 처음에 오시면 그런 얘기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의문이 다 있죠. 예.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요. 예. 네. 뭐 걱정은 그러면 쉬는 시간 10분 가질 테니까 그때 한번 좀 하시면서 좀 10분 쉬었다가 또 저희 계속 진행할게요. 아, 몇 분까지 해야 되나요? 아, 한, 뭐지? 10분, 1시 10분 쉬고, 한 3, 40분 더 할게요. 예, 그래서 아, 네, 기획서 쓰고. 알겠습니다. 예.